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TV나 영화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역사가 대중화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역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선 잘못된 편견이 박히는 부작용도 있는 듯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생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확히 기생은 어떤 일을 하는 여인들이었을까요? 말을 하는 꽃이란 뜻의 해어화라고 불렸던 그녀들에 대한 편견을 전부 부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생은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생이 몸을 파는 여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기생은 여자 아이돌 혹은 여성 엔터테이너입니다. 기생은 예술가를 뜻하는 직업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활락가의 직업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예술을 굉장히 천시하는 경향이 짙었고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기생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을 천하게 여긴 건 예술을 대하는 성리학 유교의 거만한 자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횡포도 한몫했었는데 원래 예술에 관심이 다분했던 연산군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생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들을 운평과 흥청으로 분류하여 그녀들과 문란하고 방탕하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건 연산군이 좀 이상했던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없었느냐고 하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사창가와 매춘부는 존재했어요. 다만 그런 여성들을 기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녀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기생은 단 한 번도 성을 사고 판 적이 없느냐? 있긴 있었을 겁니다. 기생이 생기고 없어지기까지 그 몇백 년 동안 기생이라고 단 한 명도 돈 많은 남성에게 매춘을 제한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든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기생의 본 업무가 아니라 기생들 사이에서도 몰래 행해야만 했습니다. 기생들 중에서 몰래 몸을 파는 기생들은 다른 기생들조차 꺼려했고 이런 기생들을 창기라고 부르면서 꼬리 자르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도 매춘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는 놈들은 유학을 다녔겠지만 걸리면 지금처럼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었으며 파직과 유배의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TV나 영화에서 양반과 사대부들이 기방을 들락날락하면서 기생들과 자주 어울리죠. 기생들과 서스럼 없이 잘 어울렸던 건 사실이지만 그럴 수 있었던 건 기생들이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교양 있게 시를 읊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하며 공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기생들 사이에선 노래를 팔지언정 몸을 팔지는 말라는 기본 방침이 불문율로 늘 따라다녔고 그녀들의 원칙이었을 만큼 기생들은 몸을 팔지 않는 게 정상이었으며 몸을 파는 기생들이 이상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란 명칭의 제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와 조선의 정부는 국가의 행사 및 외교 차원에서 궁중 연회가 있을 때마다 공연을 해줄 수준급의 예술가들이 필요하여 공적인 목적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예술가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여성 예술가들이 기생의 시작입니다. 조선시대엔 궁중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는 관청을 장학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장학원에서 기생들을 관리했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기생들도 많았고 아무래도 지방으로 파견되는 기생들은 서울에서 공연하는 기생들에 비하면야 공연하는 곳의 규모가 작은 편이었겠으며 실력도 조금 떨어지긴 했겠죠. 지방으로 파견되는 기생들은 지방 관아에서 공적인 업무나 접대 자리 혹은 연회가 있을 때마다 공연을 담당했답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기생의 업무는 외국 사신, 고위직 정치인들, 명망 가문의 선비들을 다뤘기 때문에 웬만한 예술적 실력과 지식적 교양이 없어서는 안 됐습니다. 기생들의 외모는 당연히 출중해야 했지만 얼굴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기와 춤, 노래, 여기에 학식, 시 창작 능력, 그림 그리는 능력,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없으면 그림을 볼 줄을 알아야 하고 옛날 중국의 위대한 예술가들 및 문인들, 심지어 중국의 철학자들까지도 다 꿰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대하는 법, 대화하는 법 등의 처세술이나 주도, 격식, 예의 등에서도 사람을 기분 안 나쁜 선에서 홀릴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부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팬 관리도 잘하고 품행도 바르고 실력도 출중한 톱 여자 아이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해야 하니 기생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기생이 되려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5년 정도는 기본으로 혹독한 연습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생 연습생들을 관리해주고 교육해주는 곳을 교방이라고 불렀는데 교방 역시 장학원에 소속된 엄연한 국가 관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SM, JYP, YG 등의 연예기획사가 국가 소속이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선 비슷했다는 거죠. 뜬 소문에 의하면 진주와 평양의 교방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구한 말에 기생에 대해 연구한 이능화란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저술한 조선 해화화사에는 기생은 지방에 따라 나름의 특색이 있었는데 평양 기생이 그 숫자나 기회에서 가장 으뜸이었고 다음이 진주기생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남진주 북평양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죠. 이상하게 진주나 평양이나 둘 다 냉면으로 유명한 곳이죠. 자, 다시 기생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기생은 예술적 행위를 위해 국가에서 양성했다 보니 실제 우리 전통 민속춤, 전통 노래, 전통 음악들 중 기생들 덕분에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구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화기에 이르면 일본으로부터 서양의 대중 연극과 흔히들 뽕짝이라고 부르는 대중 음악이 한반도에 전래됩니다. 이때부터 기생들의 활동 스펙트럼이 급격하게 넓어지죠. 대중문화 예술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그 예술가 역할을 기생 출신들이 도맡았습니다. 일단 연극의 경우 극장은 근대식 소극장인데 공연은 이 전통극이 공연되었는데 이제 주로 춘향가, 수창가, 적벽가 등 기생 출신들이 많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생 출신으로 개화기 시절 가수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 중 제일 유명한 기생은 아마 이난향이 아닐까 합니다. 어릴 적 워낙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잘 불러 기생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 순종 황제 앞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레코드판에 노래를 녹음한 가수가 바로 이 이난향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고 설리양을 닮은 기생의 주인공이 바로 이난향이기도 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그동안 천민으로 분류되던 기생도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1909년에는 기생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민가에서 꾸준히 활동은 했는데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기생에 대한 시선이 점차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몸과 성을 파는 기생들도 많아졌는데 이렇듯 원래 이 조선시대의 기생과 다른 부류의 기생들이 등장하면서 기생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자 기생들끼리도 기생의 등급을 나눕니다. 1패, 2패, 3패로 나누어서 3패 기생들이나 돈을 받고 성을 팔지 1패와 2패의 경우에는 기생으로서 혹은 예술가로서의 체면을 끝까지 고집했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실력 있는 기생들은 자취를 감춘 채 지방으로 숨어들었고 당연히 기생을 교육하고 양성하던 국가예술교육기관, 교방이 없어지면서 노래를 배우고 싶은 가수 지망생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과거 실력 있는 기생들을 수소문해서 그녀들을 스승으로 모시며 노래와 춤을 배웠다고 합니다. 풍문으로는 거의 24시간 중 4시간만 자고 나머지 20시간을 춤과 노래 배우는데 매진했다고 하더군요. 일제강점기에는 기생들끼리 서로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기생조합을 만들었고 1914년에는 기생조합의 이름을 권번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지금도 권번의 흔적과 터들은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평양기생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3년제 구성에 노래와 춤은 물론 수학, 국어, 외국어, 그림까지도 배워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기방은 없어졌으니 고급 술집과 요정 같은 요리집에서 기생들은 일을 했고 제일 유명했던 곳이 서울 종로에 있었던 명월관이라는 요리집 겸 술집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3.1운동 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장소인 태화관도 요리집 겸 술집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흥업소가 아닌 당시로서는 고급 술집이었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기생들도 3패 기생이 아니라 1패 혹은 2패 기생들, 즉 여가수들이었답니다. 점차 일제강점기의 통제가 심해지자 결국 권번도 일제총독부의 관리와 지배에 잠식되었는데 권번을 장악한 일제는 권번의 공창까지 운영하는 업무를 맡기자 정말 기생들과 몸을 파는 유녀들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생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엔터 쪽이나 연예계에 대해 천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시선도 결국은 기생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연장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싫으나 좋으나 현 대한민국의 연예계 사업과 문화예술계에서 여성 예술가 및 아이돌들의 활약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제 예술과 공연, 춤과 노래에 대해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생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조명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 아이돌, 여가수, 여배우들 그리고 여자 연예인들 어떤 악플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